이런 3차원 테트리스를 바닥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과정은 먼저 스테이지를 그리고 블록들을 그린 다음 블록들을 회전시키고 쌓여있는 블록들과 충돌 처리를 하고 라인 클리어 로직을 만들고 사운드 처리를 하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구현상 느낀 점은 3가지 정도 됩니다. 2D 테트리스와 구현이 유사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요. 아래 왼쪽처럼 격자 무늬 블록을 만드는 건 비교적 쉬웠지만 오른쪽 아래처럼 매끈한 아웃라인을 만드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회전이 좀 까다로웠는데요. 90도 회전 자체는 정수 연산 행렬 회전으로 간단하나 부드러운 회전을 하려면 오일러 회전이 필요하고 두 회전을 통일시키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간 제가 C++과 SFML로 3D 테트리스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코멘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아웃은 테트리스의 3D 버전으로 캘리포니아 드림즈에서 1989년 출시한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3차원 직사각형 구덩이를 내려다보며 다양한 모양의 블록을 회전시켜 바닥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빈틈없이 한 층이 꽉 차게 되면 일반 테트리스에서 한 줄이 사라지듯 한 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에서 1990년도 블록아웃을 가장 성공적인 테이블 아케이드 유닛 10위로 선정하기도 했으며 드래곤이라는 잡지에서는 만점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린 시절 AT 컴퓨터에서 이 게임을 오랫동안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나 재미있게 했던지 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에 게임 화면이 뜬 적도 있었습니다. 이 3D 테트리스를 한번 시작부터 모두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FML이라는 게임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요. 3D 부분은 모두 직접 구현했습니다. 직접 만든 3D 엔진에 대해서는 아래쪽 더보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별도 영상이 있으니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2차원 테트리스 또한 별도 영상이 있으며 역시나 더보기 링크에 올려두었습니다. 왜 SFML을 사용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C++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부분이 많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유명한 그래픽 라이브러리로는 SDL이 있고 SFML이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 쓰면 너무 헤비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직접 3D 관련 코드를 짜보는 거기 때문에 SFML을 선택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는 6가지 블록을 생성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부분을 구현 중인데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셨지만 부드러운 외곽선을 추출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고안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략적인 알고리즘은 모서리가 겹치면 그 부분 모서리를 제거해 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드러운 외곽선이 추출되었죠. 여섯 가지 모양에 대해서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월드 블록을 처리 중인데 2D 테트리스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입니다. 폴리곤이라는 SFML 객체를 쓰고 있는데 3차원 처리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 다각형 안에 색칠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컬링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 보여야 할 선이나 면은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체크블록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코딩의 실수가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고 있는 색깔은 블럭아웃 원작의 색깔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고요. 회색은 SFML에서 지원하지 않아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 층별로 색깔이 다르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SFML을 사용하면 화면에 보이는 대로 키보드 입력을 처리하기가 간단합니다. 이벤트 루프 내에서 스위치 케이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좌표 이동은 current X와 current Y를 사용하지 않고 move block inside라는 함수를 사용했는데 나중에 회전과 연결돼서 current X와 Y가 있으면 연산이 좀 복잡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단순히 current XY를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코드가 좀 복잡하긴 하죠. 전반적으로 코드가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고요. 이게 3x3이라 크게 최적화가 필요 없어서 현재는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동에 이상한 제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X를 넣는 자리에 Z를 넣는 실수를 했고요. 수정했더니 제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 이쁘죠? 현재는 라인 클리어가 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라인 클리어 로직 역시 2차원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약간만 수정해서 구현했더니 제대로 동작했습니다. 람다 함수를 무척 자주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근처에 있는 변수들을 함수 인재로 전달할 필요 없이 바로 참조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해서 지금과 같은 간단한 토이 프로젝트에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한글 주석을 좀 많이 달려고 했으니 나중에 소스 코드를 참조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코드는 깃허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네, 아직 회전을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만으로 한 바닥을 채울 수 있도록 크기가 가장 작은 블록을 사용하고 있죠. 네, 라인 클리어, 더 정확히는 층 클리어가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닥이 너무 멀어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코딩이 재밌는데 바닥을 확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조정하고
투영되는 평면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X를 넣을 자리에 Z를 넣는 실수를 한 번 더 해서 디버깅을 했습니다. 보시면 바닥이 더 가까워 보이는데 느껴지시나요? 지금의 모양은 원작인 블럭아웃과 비슷한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이제 블럭 회전인데요. 재밌는 점은 정수 회전이 있고 실수 회전인 오일러 회전이 있는데 게임 구동에는 정수 회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부드러운 회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일러 회전을 써야 하고요. 정수 회전과 오일러 회전을 정확히 맞춰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코드 구현을 했습니다. 보시면 X축에 대해서 회전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D) 테트리스에서는 X나 Y나 Z 한 번에 한 축으로만 회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현이 간단한 편입니다. 보시면 X, Y, Z 모든 방향에 대해서 회전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수 회전은 2차원 테트리스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차원 테트리스 코드에서도 비슷한 구현이 있습니다. 게임 오버 처리를 위해 텍스트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SFML에서 텍스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작 부분에 게임 오버가 돼서 디버깅을 해주었고요. 디버깅 후에 제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말씀드렸던 오일러 회전을 추가해서 부드러운 회전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코드 수정량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일러 회전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니 너무 겁먹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오일러 회전은 물체의 중심을 구한 다음에 원점으로 가져와서 회전시키고 다시 갖다 놓는 구조입니다. 네, 보시면 부드러운 회전이 되고 있죠. 다만 회전이 끝나고 정수 회전과 좌표가 일치하지 않아서 갑자기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디버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제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너무 부드럽게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조정해진 모습입니다.
키보드 화살표의 움직임이나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도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떨어질 때도 약간 빠르긴 하지만 부드럽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재밌는데, 저는 보통 유튜브를 찍을 때 사운드 부분을 넣지 않는데요. 이 게임의 경우에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플레이했을 때 쪽쪽 사운드가 너무 재밌어서 그 부분을 꼭 넣고 싶어서 구현해 넣었습니다. 네, 지금 나는 소리인데요.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코멘터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부분도 재밌게 봐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